평범한 사람들의 등산 채널 등산정보톡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취미나 운동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조사기관의 결과가 있습니다. 정부기관, 갤럽, 산림청 리서치, 민간 언론 이런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관련자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기준에 따라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사기관에서는 등산이 60% 이상으로 단연 1위다. 어떤 조사에서는 1위는 맞지만 10% 정도이다. 다른 조사에서는 1위가 아니고 2위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결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이상한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등산을 어떻게 분류했는지에 따라서 비교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등산은 다음 중 무엇에 해당될까요? 1번 운동, 2번 취미, 3번 레저, 4번 레저 스포츠. 이 중에서 등산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조금 애매하죠. 1번에서 4번까지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분류해서 조사했냐에 따라서 비교 대상이 다르고 결과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등산이 운동이라고 하면 축구, 탁구, 테니스 등과 비교하고, 등산이 취미라고 하면 독서, 여행과 비교하고, 등산이 레저 활동이나 레저 스포츠라고 하면 자전거, 낚시, 골프, 수상 스포츠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등산이 무엇으로 분류되냐에 따라서 한국인의 취미나 운동이나 여가 활동에서 등산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조사 결과 참고만 하시고요. 30대, 40대, 50대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단순한 걷기를 넘어서 등산을 많이 즐기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현실적으로 여가 활동과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으로서 등산이 가장 적합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독서나 낚시나 잡기 같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여가 활동에 비하면 등산은 매우 동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신체 건강에 좋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요가도 신체 단련이기는 하죠. 하지만 그런 실내 운동에 비하면 등산은 공기 좋은 자연에서 힐링도 가능한 야유 활동입니다. 또한 등산은 대부분의 운동들에 비하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나이가 들면서 적절한 운동 종목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젊을 때 즐길 수 있는 축구 같은 격렬한 구기 종목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조절하기도 어렵고 그에 따라서 부상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에 비하면 등산은 본인 체력과 능력에 맞춰서 운동량이나 코스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격렬하게 부딪히지 않지만 나이 들어 즐길 수 있는 다른 운동 경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같은 것들이 있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장점이 있고 충분히 좋습니다. 다만 상체 위주의 한손 운동이라는 맹점이 있습니다. 등산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력 위주로 키우는 효과가 아주 큰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특히 하체 근육이 중요합니다. 등산은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이 들고 즐길 수 있는 레저 활동이나 운동으로 골프나 낚시 같은 야유 활동과 테니스, 배드민턴, 그리고 요가나 헬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레저 활동이나 운동은 장비, 장소 이용에 따라서 용품 구입비, 수강료 또는 이용료 이런 비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물론 등산도 초기에는 등산용품 구입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활동 시 비용이 덜 드는 레포츠입니다. 등산은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골프나 낚시나 요가나 헬스나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무작정 시작할 수는 없고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습 과정을 거친 후에 입문하죠. 하지만 등산은 특별한 강습이나 배우는 과정이 꼭 없더라도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만 있으면 입문할 수 있습니다. 등산은 개인 산행도 물론 가능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나 원거리 산행 그런 필요성 때문에 대부분의 산악회나 지역 내의 등산 모임을 통해서 단체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서 점차 학연이나 동문이나 직장 관계 그런 인적 네트워크는 점차 약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등산 모임은 같은 지역 내에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등산을 하는 조건에 있어서 축복을 받은 드문 나라라고 합니다. 북미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천혜의 자연 조건, 유럽의 지붕 알프스를 가진 유럽 국가들이나 이름난 산맥과 고원과 초원과 비경이 있는 장대한 풍광과 자연 환경을 가진 국가들은 많죠.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진 나라들보다 우리나라의 산과 자연 환경이 더 좋다는 것을 굳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산을 즐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만한 환경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높고 웅장한 산악 환경을 가진 국가는 많지만 만약 그런 나라들에서 등산을 하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산악 등반, 등정이나 장거리의 트레킹을 하거나 긴 거리를 이동한 후에 등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쉽게 등산을 즐기기에는 불리한 것이죠. 지금까지 나이가 들면서 등산을 해야 되는 이유 7가지를 차례로 알아봤습니다. 젊을 때는 비교적 운동의 선택도 다양하고 대인관계나 경제적인 여건에서 아쉽지 않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인적인 네트워크 관계도 약화되고 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도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와 운동 효과와 정신적 힐링이 필요한데 이러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등산은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을 가진 취미이고 레저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에 비교한 다른 분야를 폄훼할 의도는 없습니다. 다른 운동이나 취미들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하시는 분들만 알 수 있는 색다른 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타의 종목을 즐기시는 분들의 선택도 존중합니다. 다만 등산이 가진 특징과 장점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다 보니 다른 것과 비교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어느 도시에서나 마음만 먹으면 대중교통으로 한두 시간 내에 다다를 수도 있고 산이 도처에 깔려 있고 원거리라고 해도 서너 시간이면 버스로 도착할 수 있는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스위스, 네팔 등 일부 국가와 함께 생활 속에서 등산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그런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등산을 즐기지 못한다면 너무나 좋은 조건에서 소중한 혜택을 저버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더 많은 분들이 등산에 입문하시고 등산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힐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